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잉나쌤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컬러 다가가기 시간입니다. 색상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컬러 배색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지만 컬러라는 게 사실 타고나는 감을 가지고만은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타고나는 감 외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론적으로 또 약간 상식적으로 컬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지금에 비해서 조금 발전된 모습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거든요. 선생님은 뭐 미대를 나왔고 그림을 그렸으니까 감각이 타고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은 사실 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어떤 징크스가 있을 정도예요. 정말 그림 열심히 그려놓고 스케치 다 했는데 이상하게 채색만 하면 망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어서 진짜 그랬어요. 그게 고등학교 한 중반까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은 그 선화라고 하죠. 펜화. 그러니까 펜으로만 그리고 채색을 안 했어요. 해도 뭐 이제 연필이라든지 뭐 흑백으로 밖에 그림을 안 그렸어요. 좀 자신이 없었기도 했고, 이상하게 색깔만 넣으면 망하더라고요. 그림 열심히 예쁘게 그려놨던 그림이 그게 왜 그런가 지금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컬러라는 게 분위기를 연출하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또 학생분들도 화장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색조 화장을 예를 들어보면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그 사람의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뭐 헤어 컬러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요. 그래서 컬러라는 거는 분위기를 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색상을 조금 잘못 썼을 때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런 어린 시절에 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고요? 그냥 미친 듯이 하면 돼요. 그림 열심히 그리고 공부 많이 하고, 색상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저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지만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원래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패션 매거진을 살펴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던가, 액세서리든 인테리어든 뭐든 간에 뭐 내년에 유행할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고, 그 각각의 컬러가 어떤 분위기를 또 어떤 컬러와 배색을 했을 때 이런 분위기를 낸다는 거를 조금씩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사실 그거는 배워서 학교에서 배운다고 해서 완전히 내게 되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조금 응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컬러만 잘 써도 지금은 반 이상은 훨씬 가죠.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2020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정말 좋을 텐데, 계속해서 이제 몇 년 동안에 그라데이션이 또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라데이션이라는 거는 컬러와 컬러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색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트렌디해지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색상 고르는 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해보세요. 진짜 조금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고, 좀 그럼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색상을 쓴다기보다는 올바른 색상을 쓰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완전히 기초로 이제 얘기를 드릴 거라서 너무 또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어떤 색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샤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 검정색이라고 말씀드렸고, 옛날에는 그 검정색이라는 게 재수 없는 색상이었다. 뭐 검정은 약간 죽음을 나타내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암시하는 컬러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검정이라는 컬러를 샤넬이라는 사람이 주조색으로 채택을 했던 게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부터 해볼까요? 한번 볼까요? 나와라. 자, 여러분, 화가 중에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폴 고갱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반 고흐는 아세요? 반 고흐? 그 귀 잘린 아저씨 있죠? 정신병자.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절친이었어요. 아무튼 인상파 화가 중에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반 고흐랑 폴 고갱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색채의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색채의 마술사.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갱이 한 이런 명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선은 고귀하고 어떤 선은 기만적이다. 직선은 무한을 암시하고 곡선은 창조를 암시한다. 색채는 훨씬 더 설명적이다. 시각에 대한 자극 때문이다. 어떤 조화는 평화롭고 어떤 것은 위로를 주며 또 어떤 것은 대담하여 흥분을 일으킨다. 색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지개색이라고 알고 있는 그 색상을 가지고 왔어요. 색에 대해서 일단 개념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색이라는 거는 사실상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눈을 감았을 때 왜 안 보일까요? 눈을 감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눈을 떠도 안 보일 때는 언젠가요? 빛이 없을 때입니다.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 빛도 없으면 아무 물체도 볼 수가 없어요. 물체가 빛을 반사해서 저희 눈으로 들어와요. 가시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희 뇌에서 그 색을, 또 물체의 형태를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컬러들이 있는 거고, 왜 동물마다 다르잖아요. 소는 뭐 붉은색을 인지하고, 뭐 개도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고, 벌 같은 경우에는 꽃에 들어가 있는 그런 화려한 색채만 인지를 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컬러가 진짜 그 물체의 컬러인지 저희는 몰라요. 인간 기준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실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색이라는 거는 그 물체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빛이고 물질이며 감각입니다. 심리 물리색, 빛의 색이라고도 합니다. 빛을 모두 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흰색이 돼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뇌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각을 하기 때문에 지각색이라고도 해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뇌가 알아차린 거야. 뇌가 받아먹은 거야, 그 정보를. 아, 이건 이런 색이구나. 이렇게 뇌가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지각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색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요소 중에 색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휴라고 하거든요. 휴. 이거 말고 색상, 휴. 컬러랑 휴랑 조금 달라요. 휴라는 거는 색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아까 그 무지개 색상 있죠? 이제 보면은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과학 시간에 아마 조금씩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7가지 색상을 저희가 무지개 색이라고 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색광이라고 해요. 7가지 색의 빛. 그게 대표적인 색이지 사실 색이 그 7가지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실무에서 색상환이라는 거를 청구를 하거든요. 검은색이랑 흰색을 제외한 순색 10컬러로 표시를 하게 돼요. 어쩌고 저쩌고 색상환. 그러니까 스케치북을 사게 되시면 그 좋은 스케치북 사면, 비싼 거 사면은 맨 앞에 색상환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저는 봤거든요. 자,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먼셀 색표계라고 해요. 먼셀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색표계예요. 무지개 색상이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을 기본 색상이라고 말하고 이 각각의 기본 색상 사이사이에 중간색인 주황, 연두, 청록, 남색, 자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기본 10색상이에요. 먼셀 색표계라고 불러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각각의 영어 이름이 또 있죠. 빨간색은 레드니까 R, 노란색은 옐로우니까 Y 이런 식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휴, 색상.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lightness예요. 명도. 명도가 무엇이냐? 색상의 밝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명도가 높으면 밝은 거고요.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명도가 낮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밝으면 명도가 높고 흰색에 가까워지고요. 어두우면 명도가 낮고 검정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색의 3속성에 색상, 채도, 명도가 있는데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색상은 색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명도라는 거는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색상이라는 것과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채도라는 거는 유채색에만 있는 성질이에요. 유채색이 무엇이냐? 무채색의 반대예요. 무채색은 뭐냐? 검정색, 흰색, 회색 같은 겁니다. 딱히 어떤 컬러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 있죠. 색 자체가 없는 거.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는 흰색, 검정색, 회색이라고 색을 넣잖아요. 이름에. 근데 실제로는요, 그게 컬러가 아니에요. 컬러라고는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컬러가 아닌 거죠. 색상이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밝고 어두운 거밖에 없어요.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는 무수한 회색들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도라는 거는 무채색에도 있을 수 있고 유채색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채색이라는 거는 명도밖에 없지만 유채색에도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다 합쳐지면 톤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나란히 있는 색의 명도 관계를 콘트라스트라고도 말을 하고요. 명도 차이가 크면 콘트라스트가 높다. 차이가 적으면 콘트라스트가 낮다고 합니다. 콘트라스트가 대비예요, 대비. 네, 가장 명도가 높으면 흰색이라고 했고 낮으면 검정색이라고 했고요. 이 검정색과 흰색을 제외한 순색 12컬러 중에서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은 노란색, 그리고 가장 명도가 낮은 색은 보라색과 빨간색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필기해 두시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될 겁니다. 정말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나는 색상 감각이 없어, 나는 타고난 감각이 똥이야 하시는 분들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진짜로. 진짜. 저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말하면 깜장이랑 흰색 빼고 색 중에 가장 밝은 거는 노란색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길 가다가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노란색으로 다 표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들 뭐 유치원 애들 옷 밝게 입히잖아요. 다 그거 노란색이잖아. 밝으니까 눈에 잘 띄어서 그런 거거든요. 반대로 보라색이나 빨간색은 저희가 예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색상입니다. 눈에 띄진 않아요. 빨간색은 경고의 색상으로서 눈에 이제 저희가 자극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약간 이제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색 자체는 절대로 밝은 컬러가 아니거든요. 가장 어둡습니다. 보라색이랑 노란색을 같이 배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라색이 어둡고 노란색이 가장 밝은 색깔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강조가 확 되는 거죠. 근처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다이어리라든지 길 가다가 본 간판이나 배너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보라색 배경에 노란색 글자를 넣은 그런 디자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자, 명도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확 이해가 되죠? 자, 명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되고요. 낮을수록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무채색, 하나는 유채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색의 3속성 중에 채도예요. 채도. 아까 전에 제가 채도 설명을 드릴 때 무채색은 사실상 채도가 없고 명도만 존재한다. 색상이라는 거는 검은색, 흰색, 회색을 제외한 나머지 컬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도가 낮다고 하면은 무채색에 가까워지고요. 채도가 높으면 그 색의 원래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색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명한 정도입니다. 채도라는 거는. 채도가 낮으면 탁하다. 채도가 높으면 선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색이라고도 해요. 채도가 가장 높으면 순색. 그 순색에 무채색을 섞으면 채도가 낮아지는 거죠.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 비싼 물감을 하나 샀다고 볼게요. 엄청 예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만약에 노란색이라고 해. 노란색 물감을 하나에 5만원짜리 물감을 샀어요. 그 물감의 때를 때타게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감을 친구가 갖다가 썼어. 근데 거기에 검정색 연필 가루가 묻은 거예요. 검정색 무채색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겠죠? 뭐 황토색이 되든지 똥색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비율에 따라서. 그럼 결국에 그거는 노란색이 아니라 탁한 노란색이 되면서 점점 채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자, 이 명도, 채도, 이 색상,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톤이라는 게 생겨나요. 색조 화장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 남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화장품 코너 가시면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하지만 예전에 한번 에뛰드 하우스에 한번 갔어요. 구경을 하러. 무슨 핑크 종류만 진짜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름도 희한해. 뭐 무슨 딸기 우유, 뭐 무슨 공주, 뭐 말할 수가, 이로 말할 수 없는 오글거리는 그런, 저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이름이 어려워서. 근데 손등에 조금씩 발라보잖아요. 그냥 다 핑크야. 그냥 다 핑크야. 핑크 아니면 오렌지, 아니면 빨간색인데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여자들은 그걸 다 사요. 백화점 가서도 마찬가지. 해마다 똑같은 레드가 출시가 되는데 텍스처가 조금 매트하고 발랐을 때 약간 탁하거나 약간 밝거나 약간 오렌지에 가깝거나 이런 거를 매해 출시를 하고 매해 신상으로 내놔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립스틱이. 응? 볼터치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마찬가지고 사실 매니큐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색조, 그러니까 이제 톤이라고 부르는 요
톤의 약간씩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 톤이라는 거는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암의 강약이나 아니면은 명도와 채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톤이 진하다, 톤이 맑다, 톤이 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톤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색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도, 채도의 변화에 따라서 색상이 가지고 있는 그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이라고 지금 쳐볼게요. 빨간색.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은요 엄청 비비드한 컬러예요. 비비드 컬러, 비비드 레드라고 볼게요. 선명한 빨간색이야. 고추장처럼 빨개. 이렇게 새빨간 컬러의 빨간 립스틱이 있고, 그리고 딸기 우유처럼 옅은 컬러의 빨간색이 있어요.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핑크예요. 핑크. 고양이 발처럼 핑크야, 핑크. 그리고 이제 거의 검정에 가까운, 지금 유명한 가수 중에 화사가 있죠. 약간 교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약간 갈색에 가까운 버건디 쓰시잖아요. 네, 그런 레드는 또 아주 어두워요. 그러면 채도가 가장 높은 컬러는 뭘까요? 당연히 이겁니다. 제일 새빨간 거, 고추장 컬러. 이게 채도가 제일 높고, 채도가 낮은 건 뭘까요? 이걸까요? 이것도 채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채도가 낮다는 거는 명도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채색에 가까울수록 채도는 낮다고 얘기를 해요. 밝다고 해서 채도가 높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세요. 네. 딸기 우유 색상이라고 해도 흰색에 가깝기 때문에 흰색은 결국에 무채색이죠. 그러면 채도가 아주 약한 거예요. 검정에 가까운 버건디 컬러도 결국에는 검정이 무채색이죠. 네, 이것도 채도가 낮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가 삼원색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아실 겁니다. 그죠? 아실 거예요. 근데 워낙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색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어요. 빛의 삼원색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색의 삼원색은 일단 뭐냐면, 일단 삼원색이라는 거는요, 세상에 컬러가 3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컬러들은 이 3가지 원료를 통해서 섞어서 나온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죠. 색의 삼원색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린트기 아시죠? 프린트기. 인쇄할 때 사용하는 그 잉크 있죠? 그 잉크에 사용되는 그 컬러가 바로 색의 삼원색입니다. 어쩐지 어디서 많이 봤다 했죠? 그거 맞아요. 인쇄하실 때 CMYK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색의 삼원색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네. 아무튼 각설하고, 네. 색의 삼원색은 마젠타, 사이언, 옐로우 3가지예요. 마젠타가 저기 위에 있는 자주색, 꽃분홍색이고요. 사이언은 하늘색이고요. 옐로우는 노란색입니다. 이거 3가지를 다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커매져요. 그래서 K라는 게 생겨요. 블랙. 근데 사실 실제로 완전한 검은색은 아니고 똥색이 나오겠죠. 그냥 검정에 가까운 아주 짙은 회색이 난다. 똑같은 비율로 섞었을 때. 감산혼합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섞을수록 점점 없어지는 색이라고 해서. 빛이 없어져가지고. 자, 빛의 삼원색은 뭔지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죠. 컬러의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가운데가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이죠. 빛의 삼원색은 RGB라고 합니다. RGB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희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 있죠. 포토샵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웹용 이미지들은 전부 빛의 삼원색입니다. RGB. 모니터로 보는 것들. 화려한 색상들. 레드, 블루, 그린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들 수 있는데 정말 다양한 컬러들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거를 가사논합이라고 해요. 삼원색을 똑같은 비율로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RGB.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알아두세요. 그래도 지금도. 자, 상식을 조금 이제 보충을 했고요. 여기 들어간 컬러를 가지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본 3원색 중에서 두 가지 원색을 똑같은 비율로 섞었을 때 만들어지는 색입니다. 감사논합의 2차 색은 아까 감사논합이 뭐였죠? 요거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감사논합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였고요. 가사논합은 레드, 그린, 블루였죠.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이 두 가지 원색을 딱 뽑아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섞었을 때 만들어지는 색상이에요. 감사논합은 2차 색이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이고요. 가사논합은 노란색, 마젠타, 사이언입니다. 알아만 두세요. 네,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필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배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전에 저희가 초반에 먼셀 색표기라는 거를 봤었죠. 기억하시려나? 앞에 쭉 가면 있어요. 10개의 색상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거 색상환이라고 했었는데 그 색상환에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애들을 유사색이라고 하거든요. 유사색. 톤온톤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비슷합니다. 이 색상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색상끼리 굉장히 한 가족 같은 애들이에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사색이라고 하죠.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비가 굉장히 낮고 그래서 조화로워요. 또 눈에 거슬리지 않는 배색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있겠죠.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경색으로 쓰거나 무난하게 한 톤으로 연출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배색이에요. 유사색. 색상환에서 바로 옆에 있는 색이에요. 007방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색. 보색은 색상환에서 맞은편에 있는 색상을 말해요. 보색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보색이라는 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보색이라고 하면 그냥 완전히 맞은편에 있는 애 하나만 얘기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미팅을 갔다고 해. 만약에 그냥 소개팅을 갔어. 5대5로 소개팅을 갔을 때 그냥 내 맞은편에 앉은 애들이 보색인 거야. 전부 다 나의 보색인 거야. 그 줄에 앉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쉽죠? 네. 근데 이제 일단 보색 자체의 그런 조건은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색상 차이가 큽니다. 마주보기 때문에. 대비 자체가 커요. 그래서 보색 대비를 이용을 해서 배색을 하시게 되면 강렬하고 화려한 느낌 표현이 가능해요. 대표적인 보색의 예가 빨강색과 청록색, 그 다음에 연두색과 보라색, 주황, 파랑, 노랑, 남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종류의 첫 번째 정보색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완전히 마주보고 있는 색상이 정보색이에요. 가장 고대비를 이루어가지고 아주 센 캐입니다. 센 캐. 선명하고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근데 이 빨간색과 청록색 같은 경우에는 눈 아플 정도의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최근에 유행을 하는 약간 레트로 또는 뭐 뉴트로라고 하는데 약간 레트로한 감성의 패턴을 제작을 해야 된다. 근데 강렬해야 돼. 그러면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화장을 했어. 그러면 네, 그날은 아는 척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정보색 같은 경우엔 지금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저 붉은색과 청록색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앞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있죠? 자, 자주색과 초록색, 노란색과 남색, 주황색과 파란색, 보라색과 연두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과 청록색보다는 눈은 덜 아파요, 애들이. 잘 쓰면 예쁜 배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 보색은 이용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약보색이라는 게 있어요. 약보색은 진짜로 007 빵이에요. 색상환에서 정보색은 빼고 그 양옆에 앉아있는 색상들이 약보색입니다. 정보색보다는 덜 강렬해요. 대신에 적절한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대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실물을 띄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이 정보색보다는 약보색을 사용할 때가 훨씬 많았어요. 한 80%. 약보색. 아까 말했잖아요. 그 보라색이랑 노란색. 가장 어두운 컬러와 가장 밝은 컬러. 파란색도 마찬가지고요. 고대비를 이루긴 하지만 투머치는 아닌 거예요. 투머치는 아니야. 그래서 좀 그냥 보기 좋은 보색 대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배색이 바로 약보색을 이용한 배색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메모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삼보색에 대해서도 볼게요. 삼보색이 도대체 뭐냐? 그냥 띄엄띄엄 앉은 애들입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위치를 하는 색상을 말하고요. 삼보색은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나 뭐 일반적인 배색을 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무난한데 재미없진 않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그 유사색은 솔직히 무난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좀 지루한 배색이었고요. 삼보색은 잘 이용하면 트렌디한 그런 배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그 먼셀 색표계에서 대표적인 컬러들을 이용해가지고 색상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온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따뜻한 색, 그리고 차가운 색, 그냥 미적지근한 색, 이렇게 나눌 겁니다.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감이라는 게 있죠. 이거 여러분들은 사실 아실 거예요. 빨갛고 주황색, 노란색 이런 애들은 따뜻한 느낌, 난색이라고 하고요. 또 청색 계통은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은 중성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색과 한색은 이것도 여러분들 별표를 치셔야 돼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은 대표적인 난색이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이 오렌지색 있죠? 주황색을 가장 많이 씁니다. 난색은 자극적이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고요. 따뜻한 느낌을 줘요. 아늑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한색, 차가운 느낌의 색상은 녹색, 파란색, 남색이고요.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외에 중성색은 검정, 회색, 갈색 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냥 뭐 수수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눈에 안 띈. 네.
이번에는 색상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장난감 코너와 어르신들 옷 코너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레고 좋아하시죠? 지금 말고 어릴 땐 좋아했을 거예요.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죠. 완전 유아 말고 그냥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장난감 코너 있잖아요. 그 장난감들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대부분 이런 컬러예요. 튀어요. 엄청 튀고 또 채도도 높은 데다가 눈에도 띄고요. 가벼워 보이는 그런 컬러가 많아요. 반대로 어르신들이 입는 옷이나 이런 것들은 저런 컬러는 사실 찾기가 힘들죠. 왜? 애처럼 보인다고 안 입어. 경박해 보인다고 안 입으시고 주책이라고 해서 안 입죠. 사실 팔지도 않지만 잘. 실제로 색상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명암의 정도에 좌우를 되는데 이제 명도가 좀 낮으면 무거워지고요. 명도가 높을수록 가벼워집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노란색이에요. 진짜로. 진짜.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약간 유아적인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노란색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천진난만한 색상이죠. 색상 자체와 이제 뭐 채도 같은 것들은 경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이제 한색 계열은 차분한 색이기 때문에 무겁고 난색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도에 따라서도 갈리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색상 배색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좀 재미있는 설명을 곁들여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오늘 뭐 먼셀 색표계 뭐 RGB, CMYK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아직 멀었어요. 색상이라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거기 때문에 톤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웜톤, 쿨톤 이런 거랑 비슷해요, 사실. 네, 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 지금 트렌드 자체가 톤이라는 것도 굉장히 또 퍼스널 컬러라는 것도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컬러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이제 컬러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요. 트렌드 좋죠. 예? 유행 쫓아가는 거 좋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 먼저 돼야 돼요.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표지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색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배색을 했을 때 나오는, 지금까지 저희가 배색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배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배색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라던가 그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